하루만 해도 어마어마한 양의 보도가 쏟아집니다. 어떤 사건은 보도의 양을 가지고 그 이슈를 평가하기도 하죠. 이런 복잡한 이슈들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있는지 풀어주실 두 언론학자와 함께합니다. 아젠다 대 프레임 시간. 오늘도 유현재 서강대 신방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황근 선문대 신방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요즘 이렇게 여러 뉴스들이 나오면서 그 뉴스는 항상 어느 양측의 대립의 소재로 사용되는데 이번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 정부와 현 정부의 전혀 상반된, 사실 내용을 보면 증거가 없다인 건데 실제로는 굉장히 상반된 결과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주말 내내 언론을 많이 도배했어요. 두 교수님들도 언론 많이 보셨을 텐데 먼저 황 교수님, 이 사건과 보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요, 사실은 그냥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지난 그때 그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그 진상을 명확하게 국민에게 그 수사를 해서 밝혀지지 않고 그냥 대충 넘어간 부분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요즘 나오는 얘기가 뭐 여러 가지 국제 정치 문제, 그렇죠. 남북 관계 때문에 그랬다고 네네.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뭐 나중에 결과가 어땠든 간에 네. 그 당시에 정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투명하게 좀 더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해 주지 못했다라는 점이 네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게 네. 이번 정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전에 거에도 그렇죠. 과거사 진상위원회 보면은 다 은폐하다가 망가졌거든요. 네. 그게 뭐 사진 여부를 떠나서.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반복해 왔다는 게 문제고요. 네. 특히 이거는 제가 이제 좀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더 얘기가 네네. 나오면 국가가 아무리 중요한 어떤 사안이 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의 어떤 정책 목표가 있고 과제가 있더라도 국가의 어떤 그런 목표가 있더라도 네. 개인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를 이렇게 어물어물 넘어간 게 잘못이에요. 네. 개인의 인권이라는 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지금 본인들은 굉장히 억울해하잖아요. 지금 뭐 네네. 요즘 뭐 그것이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너무 네. 그동안 자기네들 말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사실은 이거는 국가도 잘못이지만 언론도 사실 그때 그거 나왔을 때 별로 의혹 제기는 안 했어요. 그냥 네. 보도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정권이 바뀌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앞으로도 우리가 그런 역사를 계속 반복해 오면서도 이게 개선이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정권에. 네. 안보, 군, 뭐 남북 관련 문제에서는 계속 이런 이슈가 시한폭탄처럼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 황 교수님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유 교수님 시각 교수님 어떠신지? 말씀하신 거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근데 이제 언론 얘기를 하려고 나왔으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언론에서 최근에 그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많이 알고 싶어 하는데. 근데 가장 큰 게 뭐가 달라졌는지 그다음에 네. 어떤 증거가 추가됐는지에 네. 대해서 물음표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기자들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 놓으니까 이게 뭐 누군가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사실 사실관계보다 이거는 지금 해석을 다시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2년 만에. 네. 그러면 사실 뭐 새로운 게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거나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봐야 될 것은 뭐냐면 국민의힘에서 이제 주로 주장을 하는데 네. 이제 보니까 은근히 약간 다른 게 열람이라는 용어 그다음에 네. 보고를 받았다라는 용어 이거에 네. 대해서 뭐 대표적으로 우상호 비대위원장하고 그다음에 그렇죠. 하태경 의원하고 이게 이제 충돌이 설전이 있더라고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열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하태경 의원은 그게 열람이 아니라 보고다. 네. 근데 그게 뭐가 다른지 그다음에 보고를 했으면 어찌 네. 보면 국회의원들이 요구했으면 그 자리에 있었던 뭐 국정원장이나 누가 아마 욕을 했을 거예요. 네네. 뭘 근거로 하십니까? 그러면 그거를 이쪽에서는 열람으로 봤을 텐데 이쪽에는 그냥 단순 보고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심각하고 막 그랬다면 네. 지난 2년 동안 왜 가만히 있었냐 이거예요. 네. 2년 동안 문제 제기를 끊임없이 해서 관련해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도 누구보다도 진실을 알고 싶고 유가족도 네. 그렇고 이거는 진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언론에서는 지금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아젠다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고 뭘 물어보냐면 그때도 그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보다는 결과 뒤집혔다. 네. 청와대가 숨긴 네. 것 같다. 이게 훨씬 더 선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네. 클릭하려고 하니까 이게 뭐 언론은 기울어진 운동장에 이런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언론이 좀 가르마를 제대로 좀 타줬으면 좋겠다. 논란의 근거를 묻지는 않고 논란을 키우는 데는 일조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신데요. 사실 SI 그 비밀 정보들 그러게요. 또 이 군 아까 황 교수님 말씀처럼 남북 관련된 사안이나 이런 사안은 늘 같은 문제가 벌어졌다. 확 공개하기도 애매하고요. 그랬다가는 정보 자산이나 이런 것들 우리 다 노출되면 이제 못 듣는다. 과거 그 김정일 양치질 사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양치질할 정도 건강 상태는 돼라고 한 뒤로부터는 일체
사망 소식까지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북한 언론을 통해서 들을 만큼 이 우려를 하시거든요. 예. 그럼 이 언론 입장에서도 사실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지도 우려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요. 지금 언론의 뭐 보도에 대해서 지금 하나하나 얘기하면 네네네. 끝도 없는데요. 우리가 이 문제는 두 가지로 접근이 돼요. 왜냐하면 첫째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뭐 사실이 더 나오긴 해야 되겠지만 네네. 경찰이라고 하는 기관과 언론이라는 기관이 생각해 보세요.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한 방에 완전히 바뀌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그렇게 언론이라는 게 얘기하고 얼마나 네. 취약한 네. 이 권력에 취약한 기관가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사실은 언론이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해온 것 치고는 네. 우리나라 언론이 별로 그렇게 어떤 국민들한테 신뢰를 못 얻는 이유고요. 더군다나 경찰은 저는 경찰이 더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그러면 과거에는 그 정부가 정부 입장이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뭐 오다를 네. 받아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굉장히 그냥 그 월북하는 것으로 그냥 다 몰아갔다 한 방에 갔어요. 네네. 지금 와서 그냥 발표하는 거예요. 아니다 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이라는 게 얼마나 참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권력에 따라서 맞습니다. 한 방에 바뀔 수 네. 있잖아요. 저는 지금 걱정되는 게 뭐예요? 지금 그 이른바 그 검찰개혁법 때문에요. 네. 경찰의 권한이라는 게 지구상에서 제일 센 권한입니다. 지금 네. 지구상에 아마 거의 200여 개 국가 중에서 경찰이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가 네. 우리나라 하나예요. 지금. 그런데 이 지금 경찰이 이런 자세라고 그러면은요. 앞으로 누가 믿겠어요? 경찰이 발표한 걸. 그리고 과거 정부에서 검찰이 세지니까 경찰을 이제 많은 힘을 네네, 몰아줬는데 경찰이라는 게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는 자리예요. 예. 검찰보다도 훨씬 더 명령권이 강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루아침에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저는 왜냐하면 지난 2년 동안 못한 이유는 좀 나름대로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그전 정부가 가급적이면은 이게 남북관계 문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네네. 이거에 대해서 더 얘기하는 거를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좀 꺼려했어요. 네. 정보도 많이 감추고 네네.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못했겠죠. 근데 경찰이 지금 같은 자세였다면 네. 만약에 객관적이었다면 그때 왜 못했겠어요? 우리 아니다. 네. 조사해 보니까 굉장히 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아무래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신중했거나. 예, 그런데 지금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보고 나서 저는 그 용어가 떠올랐어요. 우리가 이제 공무원들 얘기를 할 때 네. 늘공 어공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전공인 것 같아요. 전공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공무원들이 아. 늘어나고 있다. 이게 안타까운 게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딱 변수는 딱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뀐 거예요. 정권이 네. 바뀌었는데 뭔가 특정한 설명 없이 막 확확 바뀌는 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예산 늘어난 거 보세요. 네. 그 전까지는 곳간이 비었다고 난리치고 막 그러더니 정권 바뀌니까 수십조 생겨가지고 떡 이렇게 해가지고 네. 된 거 아닙니까? 추경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추경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공무원과 지금 공무원이 뭐가 달라요? 네. 그리고 그때 판단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뭔가 새로운 게 나와서 뭐 얘기를 한다든가 그런 네.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누가 봐도 줄수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지난 정부가 좀 정보를 감춘 경향이 있다 아까 그렇게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그 뭐 SI 이제 네네. 말씀하시고 막 좀 그랬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뭐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저는 뭐 정치와 관련돼서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만은 약간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외통수에 걸렸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중 입장에서 보면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라든가 뭐 이런 네. 것들이 훨씬 더 쉬워요. 근데 뭐 SI 그다음에 뭐 그 우상호 의원이 얘기한 휴민트 막 이런 네네. 것들 대중은 몰라요. 바빠서 모르고 그다음에 쉽게 해줘야 돼요. 물론 이제 그렇죠.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반지성주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지금은 아까 교수님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는 이렇게 된 이상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이렇게 된 이상 공개하지 않으면 이제는 민주당은 계속해서 당할 거고. 근데 또 하나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 역풍의 가능성도 있을 수 네. 있다. 이건 명확하게 해야 돼요. 공개는 하는데 그 책임은 누군가 져야 된다. 그렇죠.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만약에 전 정부의 판단과 발표가 더 가깝다라고 하면 맞습니다. 이번엔 또 이거는 엄청난 역풍이 올 이게 가능성도 아마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걸 좀 아니까 조심을 네. 할 텐데 이제 뭐 몇 가지 이제 그런 그 정황적인 은폐하려고 했던 거는 좀 나와요. 뭐 예를 네네. 들면 그 수사를 받았던 관련 선원들의 증언 이런 것들 좀 묵살됐다는 그렇죠. 것이 뭐 나와 있잖아요. 방수복을 안 그러니까 입었다 뭐 이런 사실은 것들 그게 다. 이제 그때 수사가 잘못된 거죠. 네네. 그건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야 되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보세요. 수직김 사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 우리 한번 볼까요? 수직김 사건 때 나는 아닙니다라고 그 가족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네. 아니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간첩이라는 거는 증거를
공공기관이 해야죠. 권력기관이 해줘야 네. 됩니다. 검사 수사하는 데서. 그런데 아닙니다라는 거는 너무 힘든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그걸 못 해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때 뭐 그 가족도 만나서 내가 대통령 되면 예. 지지해주겠다 뭐 이러니까 네네. 해주는 것 같은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렇게 그냥 한 방에 아니다라고 하지 말고 네. 수사를 좀 더 정밀하게 해가지고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권력의 어떤 정치 보복 같은 인상을 줄 네. 수가 있어요 국민들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럴수록 내가 볼 땐 좀 더 냉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거쳐서 발표하는 게 좋다. 예. 조금 안타까운 저는 좀 발표가 네. 조금 시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자, 두 사회과학자분의 말처럼 어제 실험과 오늘 실험의 결과가 다르다. 실험 자체는 믿을 수 없습니다. 신뢰 상실이 가장 걱정이네요. 보복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전 정부 블랙리스트 보복 방금 전 저희가 이제 박주민 의원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게 몇 년 전에 지나간 일인데 지금 때마침 이렇게 해서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박상혁 의원까지 수사선상에 올리면서 이거 그냥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보복 수사 아니냐. 이게 민주당 의원들의 이게 얘기입니다. 보복이냐. 아니 이전 정부 했던 수사 아니냐라는 윤석열 대통령 말처럼 그냥 수사냐. 어떻게 보십니까? 똑같은 사안인데. 이게 이제 아마 민주당 의원들은 빅픽처라고 그럴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문재인 대통령 포토라인 한번 세우겠다. 뭐 이런 네. 프로젝트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어쨌든 위법 상황이 있으면 이거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원인에 있어서. 근데 조금 이상한 거는 뭐냐면 약간 지금 행태, 지금 이 블랙리스트와 관련돼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사안이 뭐냐면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방통위원장하고 그다음에 네. 국민기원위원장과 관련된 거. 근데 한상혁 위원장. 네. 정말 대통령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그렇고 저러면 어떻게 저렇게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할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블랙리스트가 있었다 뭐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결국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몰아치고 있는데 아마 재판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수사하는 사람들도 조금 약간 좀 난감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소위 말해서 레퍼런스들이 다 제공되고 있어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욕하면서 계속해서 뭐 올 필요 없다라든가 국무회의에서 네. 그 발언도 사실은 신방과 교수로서 참 기분이 나빴는데 네. 국무회의에 원래는 안 오는데 네. 통상적으로 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뭐라 그러셨더라?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뭐 이런 사람들은 네. 올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방통위원회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저희처럼 이렇게 뭐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 그 사안에 있어서 저는 그래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국무회의 때 방통위원장이나 국민권익위원장이 앉아 있었다. 네. 그럼 이 수사는 급물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정은 네. 그 수행과 관련돼서 지금 긍정호가 뭐 한 40% 뭐 50% 된다 그러는데 그거 분명히 뚫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뭐랄까 전략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그다음에 그냥 국민 눈높이에서도 안 맞는 일을 하니까 이게 뭔가 여론이 단일하게 형성이 안 된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보복 수사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요. 유 교수님 설명인데요. 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얘가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얘가 두 가지가 섞여서 좀 네네. 얘기 드리기가 좀 한꺼번에 좀 네네. 힘든데 블랙리스트 문제는 사실은 이게 지금 나온 지 꽤 됐어요. 네. 얘기가 나온 지. 그러니까 수사를 안 했잖아요. 네, 사실 뭐 참 됐죠. 정권 입장에서부터 너 블랙리스트 있다 그러면은 네. 뭐 그 수사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지지 끌어왔던 느낌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이거는 김은경 장관 선거 결과 재판 결과에서 나온 것처럼 네네. 이게 아마 어느 정도는 아마 이게 사실에 가까울 거예요. 제가 네. 볼 때 이게 수사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하는 것 같은데 다만 문제는 뭐냐 이겁니다. 전에 조건에서도 했었다 이렇게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수사는 그거는 저는 제가 뭐 그 뜻은 알겠어요. 네. 왜 뭐 내가 무슨 특별히 뭐 잘못된 거 아니다라고 네.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대통령이라면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이건 어떤 정권이 되더라도 블랙리스트는 앞으로 나와서는 안 될 네. 일이고 그렇지. 네. 그러니까 나는 내 선에서라도 한번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 네. 그래서 이번에 수사를 명확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믿었을 텐데 뭐 전에 정권 그럼 이게 무슨 정치 보복같이 느낄 수 맞아요. 그러니까 뉘앙스를 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내가 볼 때 이 대통령의 표현 방식에 좀 문제가 있다고 세상 하지 생각하고. 말아야 될 논리가 네. 저 사람이 먼저 그랬잖아요. 라는 네. 거잖아요. 그게 제일 나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사람들끼리 뭐 갈등 들으면 그래요. 너도 했잖아. 이게 제일 그러니까. 나쁜 거잖아요. 네. 아니 초등학교도 나쁜 그런 일 일은 안 누가 해. 했든 간에 안 해야 되는 맞습니다. 겁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는 아까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국무회의 참석 문제는 아마 원래 법은 그런 것 같아요. 네. 방통위원장이나 권익위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니까 독립된 위원장. 사안에 따라서는 이제 들어와서 네. 들을 수 있다는데 그동안 간행적으로 다 들어온 것 같은데 네.
저는 사실 이게 좀 왜 좀 저는 이 정부 들어와서 가장 제가 우려했던 게 뭐냐면 네네. 이 정부에서 뭐 제가 보수 성향을 가진 그런 성향이지만 네네. 이 정부가 과거에 이전 정부가 했던 것처럼 막 사람들 바꿔치기하고 막 그냥 뭐 압박하고 해가지고 하는 거 다시는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제가 가진 성향인데 네. 그래서 사실 이 정부가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건 잘 안 했어요. 근데 네. 이제 최근에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좀 벌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마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네. 정권은 바뀌었는데 네. 선거 때 무지하게 많은 영역에 어마어마한 많은 그 샘프 인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 그런 임기가 정해진 자리도 많고 그렇죠. 한지 얼마 안 되고 그러다 법을 바꿔서 제도를 바꿀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일종의 내가 볼 때 이 보수 진영의 트래픽 잼이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사가 이게 제대로 소통이 안 되니까 이른바 농공행사.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하자. 네. 라고 하는 것이 왜 과거에도 했는데 우리도 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일리네요. 같은데 네. 이게 아마 좀 정서적으로 작용.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주위에 성향이 비슷한 분들 얘기 들어보면 왜 안 쫓아내느냐 뭐 이런 네. 분들 많거든요. 뭐 그분들이 그냥 사적으로 하는 얘기겠지만 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아마 지금 정서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근데 이거 네.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물론 예. 이제 본인들이 정무직으로 네. 된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는 정권이 바뀌고 나고 안 맞으니 하는 사표하는 것도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네, 네. 강제로 미는 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두 분 얘기를 들으면요. 이제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은 없어졌습니다. 내불남불이 됐습니다. 나도 불륜하고 너도 불륜하고 엉망이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고요. 뒤에 질문이 원래는 이제 다른 게 있었는데 제가 오늘 두 분 전문가께 여쭤보고 싶은 게 도어 스태핑입니다. 대통령의 아침 발언이 매번 뉴스로 대서특필되다 보니까 뭐 산업 만약에 기재부 장관이 세율 좀 당분간 유지해야지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법인세 깎읍시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장관과 대통령 의견이 다를 수 없잖아요. 게다가 그 아까 말씀하셨던 두 분 다 인용하셨던 거친 발언들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도어 스태핑 뭐 미국에서도 하잖아라고 하는데 이렇게 자주 안 한다라는 비판도 있고 어떻게 보는지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유 교수님부터 한 1분 30초 정도. 네. 짧게 드리면 뭐 저도 뭐 그 진보 성향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두 합니다만 분은 보수진보도 합리적이세요. 근데 뭐 그 솔직히 말씀 드려야 돼요. 네. 이거는 도어 스태핑과 관련된 건 굉장히 큰 변혁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전 정권에 비해서 굉장히 소통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네. 그런데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거칠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서 뭐 이런 것들 생각하지 말고 그 담당 크루가 한 명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관리돼야 된다. 네.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도 지금 스타일대로 이렇게 하면 굉장히 그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거기서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조금 큰일 날 법한 뭔가 불협화음이라든가 아니면 정책이 뭔가 어긋나서 이분하고 얘기가 달라진다든가 이거는 굉장히 조금 약간 망신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정교함을 하는 스핀 닥터링 하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되지 네. 않을까.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필요한 사람이 조금 결여돼서 근데 이 큰 흐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기자들이 질문하기 시작한 것도 참 긍정 효과 중에 하나이긴 한데. 그리고 또 하나 짧게 말씀드리면 약간 실수해도 돼요. 네. 지금 MZ세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하나가 써가지고 이걸로 완전히 끝이다.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오래된 사고 방식이에요. 네. 한두 번 이렇게 그냥 하는 거는 상관없으니까. 교수님,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가 이제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네. 제가 이제 장교 생활을 좀 오래 근무했는데 네. 전번에 사단장이요. 네. 대대 전방 철책 대대까지 중대까지 계속 지체를 다니면서 하나하나 얘기하면요. 네. 연대장, 중대장, 대대장은 아무 일도 안 합니다. 그렇죠. 대대장, 사단장 지시사항만 해요. 그러면 이게 만기칠남이 되는 거예요. 네. 만기칠남 사실은 오랜만에 등장하네요. 조직이 정상적으로 되려면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긍정적으로 이걸 시작했고 괜찮은 면이 많았는데 네. 이게 조금 지나치면 어떻게 되냐면 장관들이 얘기를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먼저 얘기하면 난 따라서 해야지 내 얘기를 미리 할 수 메시지가 없잖아요. 달라져 버리면 이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사고니까요. 조심해야 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 만기칠남처럼 될 수 있는 소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도 물론 하는 거는 좋은데 네. 너무 하나하나 세세한 거에 대해서 다 질문 다고 답해버리면 네. 나머지 장관들 할 일 없어요. 영혼이 없는 공무원들이. 그러면 이제 진짜 정말 이게 문제가 되고요. 그러면 대통령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 그 부대가 약해지는 게 그 지휘관이 너무 세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것들 갖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저는 제가 볼 때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 주위에 백악관도 마찬가지지만 네네. 대통령 주위에 특별로자관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조율을 하는 거죠. 네. 밑에 있는 국무위원이나 장관들이 해야 될 일과 그 방향성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느 선까지 얘기할 수 있는가를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미리 준비를 하는구나. 재밌는 게 왜냐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요. 아마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지만요. 미국은 판사들 커뮤니케이션하고 제일 열심히 공부해요. 네. 왜? 의사소통하는 거고 네네.
간호사들, 의사들 커뮤니케이션을 열심히 합니다. 네네. 그 수업 시간 배워야 돼요. 네. 근데 우리는 그러한 권력에 가진 직업에 있는 분일수록 커뮤니케이션을 배우지 않아요. 예. 안 합니다.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 배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마치 뭐냐면 내가 친절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잘못하면 모든 걸 다 해버리는 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수업 개설해야 될 것 같아요. 도어 커뮤니케이션. 네, 저도 뭐 그 그런 영역에 생각을 대해서 합니다. 짧은 검찰 시간 인사 어떻게 할 아니냐라고 했더니 민변도 했잖아. 이런 발언은 사실은 자칫하면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건 오해, 논란을. 그러니까 의도는 알지만 오해를 사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그건 조심해야 되는 거죠. 두 분의 다음 과목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황근 유현재 두 교수님이셨습니다.